다지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윤영입니다. 자, 오늘부터 저와 함께 HSK 4급 기본 이론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표는요, 듣기 일부분이고요. 우리 듣기 일부분은 별표 질문 보시고 녹음 내용과 일치하면 체크, 틀리면 X하는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일치 여부 판단, 즉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먼저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제라고 하고 나와 있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실 시험지에 나와 있는 HSK 4급의 별표는 죄다 질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지에는 여기 부분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을 보면서 들으시면서 내용에 맞으면 체크, 틀리면 X 해주시겠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 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例如这个箱子这么重，至少得有30公斤吧。他一个人肯定搬不动，我和你去帮他吧。那个箱子很轻。 자, 우리 제시되는 질문에는 샹즈 헌칭 가볍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부분에는 좀 무겁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X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치 여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1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녹음 내용과 시험지에 제시된 질문이 일치한다면 체크, 일치하지 않다면 X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일부분 어떤 문제 유형인지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앞에 예제 2개를 들려주거든요. 그래서 예제를 들려주는 시간에 별표 문장을 먼저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별표 문제를 잘 활용해서 그 부분이 듣기에 나오는지, 듣기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여부를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표 문장을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별표 문제에 명제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별표 문장에 나와 있는 것들이 상식, 예를 들어서 뭐 물은 꼭 필요하다라든지 태양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면 만약에 듣기를 못 들으셨더라도 정답은 체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1번과 내용과 비슷한데요. 이 별표 문장을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체크해야 할 대상은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주로 서술어, 서술어의 대상, 또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어 부분들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또 주제 및 의미 파악 문제는요, 단어보다는 녹음 전반적인 내용을 들으시고 그 문제에 대한 유추를 해 주셔야 답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듣기 일부분에서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로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세부 내용이 맞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이런 여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주어, 서술어, 동작의 대상 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녹음 지문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세 부분을 체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어 부분은요, 굉장히 주어 부분이 틀리는 경우는,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하지만 주어 부분이 일치하지 않아서 답이 X가 되는 문제들이 간혹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문제 1번 여기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窗户向东的房子比较受欢迎. 자, 房子라는 표현은 집이라는 뜻이죠. 뭐 어떤 방이라고 해석을 해주셔도 좋은데 대부분 이제 매매의 개념으로서 집이라고 한다면 바로 房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窗户 창문이요. 向 어디를 향해서 라고 나와 있죠. 동쪽으로 동양인 집이 比较受欢迎 환영을 받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들 질문에서 우리 체크해 주셔야 될 부분이 당연히 수러 부분이 受欢迎인지 아닌지도 봐주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주어가 긴 경우에는 주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됩니다. 우리 그러면 녹음 지문 보지 마시고 일단 듣기로 한번 들어볼까요? 1. 来我们这儿看房的顾客一般都喜欢窗户向南的房子。另外，房子周围的环境也是他们考虑的重要方面。窗户向东的房子
比较受欢迎。 만약에 여기 별표 질문을 잘 보고 들으셨다면 일치하지 않는구나, 읽어주는 게 틀리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쪽으로 와서 칸방, 집을 보는顾客, 고객은요. 이 단어들은 뒤에서 또 나올 테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좋아합니다. 창문이 向南的房子 보이시죠? 창이 남향인 집을 좋아합니다. 그럼 여기 지금 주어 부분이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X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요, 여러분 주어 부분이 좀 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지문에 길게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체크해봐야 될 대상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아서 정답 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서술어 부분 파악하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술어 부분이 녹음 지문과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이럴 때 대부분 주어는요. 여기 보이시죠? 说话人, 화자는요. 라든지 아니면 타 같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 부분은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어 부분이 맞는지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他们想找李经理帮忙. 자, 그들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주어에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거죠. 想, 뭐뭐 할 생각입니다. 找라는 표현 찾다라는 뜻이죠. 누굴 찾아요? 李经理, 이 팀장님을 찾아서 뭐 해요? 帮忙,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빵망이라는 표현이 돕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럼 우리가 서술어 부분을 일치하지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주셔야 되겠죠. 그럼 정말로 이 팀장님을 찾는지에 대한 첫 번째 수러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빵망, 도움이 있다라는 표현이니까 빵망, 빵수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들어봐 주셔야 됩니다. 그럼 요거 질문 보면서 여기 보지 마시고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2. 1. 现在情况越来越复杂了，我们还是去找李经理说明一下，请他帮帮忙，也许他能想到解决方法。 他们想找李经理帮忙。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별표 질문만 잘 보고 있다가 이 부분이 빨리 나온다라고 하면 빨리 체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주셔야 돼요. 볼게요. 지금 상황이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었죠. 我们, 우리는요, 还是 可래도 去找 라고 나와 있죠. 가서 찾읍시다. 누굴요? 李经理 라고 해서 이 팀장님을 찾아서 说明一下.说明이라는 표현은 설명하다 라는 뜻이죠. 설명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부분까지가 딱 일치가 되니까 체크해 주셔야 돼요. 또 뒤에 봐주시면 请他帮帮忙 보이시죠? 请 누구누구에게 뭐 하게 시키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팀장님으로 하여금 帮忙, 빵 도와요, 망 바쁜 일을요. 그래서 도와달라라고 합시다. 아마도 타 팀장님은요, 能想到 생각해 주실 거예요. 해결 방법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가 他们이나 说话人으로 나왔다면 수어 부분이 일치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어 부분이 동사였는데 만약에 형용사라면요. 즉 묘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사물에 관한 묘사가요. 즉 대부분 형용사가 되겠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별표 문장에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묘사한 내용에 주목해서 봐주셔야 돼요. 당연히 주어 부분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봐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문제 2번 질문 한번 볼까요? 시작. 表演十分精彩. 저 여기다 쓸게요. 자, 表演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사급에서 계속 등장할 단어입니다. 공연, 연극, 뭐 또 공연하다. 그러니까 명사와 동사용법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十分이라는 표현은 매우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 단어 중요해요. 精彩라는 표현은 훌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精彩는요, 사람한테 쓰지 않고 어떤 예술이나 문학작품, 스포츠 같은 것들이 훌륭하다, 굉장히 멋지다라고 할 때 精彩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두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해서 앞으로 4급 공부하시는데 이 단어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강의를 그만둘게요. 그 정도로 4급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묘사하는 부분이 十分
精彩, 무척이나 훌륭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단어가 들리는지, 이 단어의 의미와 비슷한 말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봐 주셔야 되겠네요. 우리 문제 보면서 들어볼게요. 2、为了看这场表演，我晚上专门坐了1个小时的车过来。虽然有点累，但能看到这么精彩的表演，我觉得很值得。表演十分精彩。 자, 보이시죠?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저녁에 1시간이나 차를 타고 왔어요. 사실 이제 여기까지는 질문의 그냥 부연 설명이지 답으로 될 수 있는 문장은 아니죠. 뒤에 봐주시면 虽然有点累, 좀 피곤했지만 但能看到这么精彩的表演这么精彩的 이렇게나 훌륭한 表演 공연을 볼 수 있어서요. 아, 그럼 무슨 뜻이에요? 공연이 굉장히 훌륭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체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묘사하는 성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봐 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수로 부분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단어가 딱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의미가 서로 일치하는지 아닌지도 봐주셔야 됩니다. 즉, 녹음 속 단어가요, 동일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방금 문제만 보고도 딱 들을 수 있었죠. 근데 똑같은 동일한 단어가 아니어도 의미상으로 일치한다라면 정답이 될 수 있어요. 문제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书店离公司不远. 서점은 회사에서 멀지 않습니다. 라고 나왔죠. 당연히 주어 체크해봐 주셔야 돼요. 자, 부사어 부분 볼까요? 离公司 회사로부터. 그럼 정말 어디서인지 이 장소 여러분들이 체크해봐 주셔야 되고 不远 멀지 않아요. 수로 부분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봐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문제 보면서 들어볼게요. 3、公司附近有一家书店，那儿书很多，内容丰富。平时下班后，我喜欢去那儿看看杂志和小说。书店离公司不远。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멋진, 가깝다거나 不远, 멀지 않다라는 표현이 들리진 않았지만 여기 주황색 부분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公司附近有一家书店. 회사 附近 이 단어도 외우셔야죠. 근처에. 지금 뭐 필기하셔도 좋고 우리 뒤에 나오면서 계속 이제 이 단어 문제 풀면서 나올 거예요. 회사 근처에 있습니다. 하나의 서점이요. 아, 그러면 회사에서 서점과 회사. 이거는 단어는 일단 맞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앞에 봐주시면 附近 근처에 라고 얘기했으니까 근처라는 표현은 가깝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체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지 않더라도 의미적으로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면 정답 체크가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별표 문장의 대상 부분도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됩니다. 즉, 서술어 부분은 일치하지만 서술어 부분의 대상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대상의 핵심은요, 이렇게 대상이 녹음 지문에서 나온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묻는데, 즉 여기 보이시죠? 이럴 경우에는 서술어 부분은 일치하고요, 목적어 부분이 다를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목적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문제 같이 볼게요. 시작. 他们会去加油站. 그들은 주유소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가고자 하는 대상 加油站 정말 그게 주유소가 맞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어 부분이 他们이나 说话人이 나온다면 이 부분은 보지 않으셔도 좋아요. 다만 취 가다라는 부분도 대부분 그쵸, 좀 쉬운 단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치여부를 물어보지는 않겠죠. 加油站 정말로 주유소에 가는지 안 가는지를 봐주셔야 되겠네요. 지문 한번 일단 들어볼까요? 3、1、我刚看了地图，我们距离加油站不到3公里，所以不用担心，剩下的油能坚持到那里。他们会去加油站。 그러니까 대상 딱 加油站이라는 표현 들리죠? 내가 방금 지도를 갔는데 我们距离
한자 그대로는 거리인데 동사로서 또 떨어져 있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우리 주유소까지 한 3km 정도 안 되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3km 정도 남았어요 라고 표현했죠.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남은 요라고 나와 있죠. 기름으로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뒷부분 안 들렸어도 짜요 짜는 일단 가는구나 라는 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셨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대상 부분을 또 봐주셔야 되겠고요. 근데 이 대상이 동사, 즉 서술어의 대상일 수도 있지만 전치사 뒤에도 우리가 명사가 오잖아요. 제가 독해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전치사는 말에 물결 표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뒤에 반드시 명사가 오죠. 그럼 그 전치사 부분의 대상이 맞는지 아닌지도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 2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说话人在海边长大. 자, 화자는요. 在海边 해변가, 즉 바닷가에서 长大, 컸습니다. 자, 그러면 수로 부분도 당연히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전치사가 나온다면 전치사의 대상 부분도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한번 들어볼까요? 2. 当听到朋友说他从来没见过真正的大海时，我非常吃惊，也有些骄傲，因为对于在海边长大的我来说，看海是件非常普通的事了。说话人在海边长大. 그러니까 문제 보고 계시면 딱 어느 부분에서 답이 정해지는지 보이시죠? 여기 주황색 부분 봐주시면 对于 무엇에 대해서 来说 말하자면 앞에 사람이어서요. 对于谁来说 라고 한다면 누구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란 뜻입니다. 在海边长大 해변가에서 자란, 바닷가에서 자란 저로 말할 것 같으면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화자는 바닷가에서 자랐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전치사의 대상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정답 체크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듣기 일부분에서는요, 체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우리가 다 디테일하게 지금 세부 내용 파악하기잖아요. 전치사 말고 수러 앞에 오는 부사어 부분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 부사어 부분이 어렵게 등장하진 않고요. 여기 보이시죠? 일단 우리 예문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이요. 시작. 王阿姨从来没去过外国. 자, 왕 아주머니는 여태껏 외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다 맞을 수 있는데 여기 메이나 뿌라는 말 때문에, 즉 부정부사 때문에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정부사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서 봐주셔야 돼요. 한번 들어볼까요? 4. 我的房东王阿姨不仅对英文感兴趣，甚至对其他国家历史也很有研究。她以前还专门到外国交流学习过呢。王阿姨从来没去过外国. 자, 우리가 듣기 지문에서는 뿌나 메이 같은 표현이 들리지 않았죠. 여기 주황색 부분 봐주시면 她以前 아주머니는 옛날에요. 还또요. 专门 일부러 到外国 외국에 가서 交流 교류도 하시고 学习过 공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 갔다라는 부분, 즉 여기 부사어 부분 빼곤 다 나머지 일치하는데 여기 부사어 부분에서 메이가 들어가는 순간 완전 의미가 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X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사어 부분까지도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 보이시죠? 별표 문제를 잘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저랑 5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女儿正在写作业. 자, 딸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자,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도 화자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딸이, 그쵸? 그 다음에 하고 있는 동작 한번 볼까요? 写作业. 자, 作业라는 표현은 3급에서부터 따라오는 단어죠. 숙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숙제를 하다라고 한다면
주어 주어예라고도 표현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写作业라고도 표현해요. 자, 그럼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정말로 딸에 대한 설명인지를 봐주셔야 되고 수러 부분 写作业 정말 숙제를 하고 있는지 어쩐지도 봐주셔야 돼요. 자, 앞에 봐주시면 부사어 부분 正在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죠. 그럼 정말로 숙제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1번 문제 주어부터 목적어까지 다 한 번씩 체크해 봐야 될 대상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별표 문제 보시면서 1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一、知道你今天回家，女儿一直吵着说要等你回来，怎么也不愿意去睡觉。结果实在太困了，在沙发上就睡着了。女儿正在写作业。 우리 지금 수로 부분 저기 写作业라는 표현 들렸나요?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른 동사 잠자다라는 표현이 들렸던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知道你今天回家，女儿一直吵着说要等你回来。怎么也不愿意去睡觉. 여기서도 지금 写作业는 들리지 않아요? 知道,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아는 대상 한번 볼까요? 당신이 오늘 돌아온다라는 걸 알고는 女儿, 여기 부분 일치하죠. 주어 부분 일치합니다. 딸은요, 一直吵着说. 자, 说, 말하다라는 뜻이죠. 어떻게 말했는지 볼까요? 吵着说. 원래 이제 吵라는 표현이요, 시끄럽다라는 뜻이에요. 동사 뒤에 这가 붙어 있으면 지속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아까부터 지금까지 계속. 즉, 吵着说 시끄럽게 계속 쉬어 말을 하고 있대요. 그렇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부분이 되겠네요. 선생님, 앞에 一直은 무슨 뜻이에요? 줄곧 계속해서. 一直吵着说 계속 떠들면서 얘기했다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는지 볼까요? 要等你回来. 等 기다리겠대요. 기다리는 대상이 뭐예요? 네가 回来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이제 남편한테 하는 얘기가 되겠죠. 당신 오는 거 기다리겠다고 계속 시끄럽게 얘기했어요. 怎么也不愿意 조동사 체크. 자, 愿意라는 표현은 원하다 라는 뜻입니다. 한자의 죄다 마음심자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원하다. 근데 不愿意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나와 있죠. 앞으로 조동사라는 건요, 말하는 사람의 의지, 염원 또는 해야 한다라는 의무류, 할 수 있다, 능력류들은 다 조동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주어 이렇게 가까이 붙죠. 자, 그러면 원하다가 조동사니까 뒤에 본동사 나와줘야 되겠죠. 睡觉. 잠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자러 가는 걸 어떻게 해도 원하지 않았어요. 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잠 안 자겠다고 때를 쓴 거예요. 자,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结果实在太困了，在沙发上就睡着了. 자, 结果라는 표현은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명사로서 결과라는 뜻도 있고 접속사로서 그 결과라는 뜻도 있어요. 이럴 수가 있나요? 네, 중국어는 한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자의 개수가 모분별로 포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한자 안에 여러 개의 품사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결과 너무 졸렸던 거죠. 앞에 부사 별표 여기다 쓸게요. 实在라는 표현은 정말로 진짜로 한자 그대로 실제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정말로 너무 졸려 해서 在什么什么上 어디 상에서. 자, 沙发라는 표현은 소파라는 뜻이죠. 이거 가지고 쓰기 이 부분 작문하세요. 시험 문제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한자 눈여겨서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소파 상에서 就 바로 앞으로 就가 나오면 다 바로예요. 睡着了. 선생님 이번에는 着라고 읽으시네요. 네. 동사 뒤에 着를 붙이면 약간 나도 모르게 스르륵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동사가 睡밖에 안 와요. 그래서 睡着了라고 같이 묶어서 외워주시면 되겠죠. 잠이 들어 버렸다 라는 뜻입니다. 자, 질문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지금 잠자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写作业는 어디에도 들리지 않았죠? 그래서 정답 X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서술어
수로 부분이 일치하지 않았던 거죠. 문제 활용하신다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였었던 거네요. 자, 그럼 이어서 우리 2번 문제 질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说话人的叔叔是记者. 자, 叔叔라는 표현은 삼촌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화자의 삼촌은 이 부분은 조금 叔叔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고 동사 부분 확인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뭐이다라는 시이란 뜻이니까요. 목적어 볼까요? 记者, 기자입니다. 대부분 이런 정도 나오면 빨리 목적어 부분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 눈치채셨겠죠? 기자라는 표현이 들리는지 삼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되겠네요. 2번 들어볼게요. 2. 别担心，我叔叔是律师。这个问题，他应该可以提供一些比较专业的意见。我帮你问问，有消息我就告诉你。说话人的叔叔是记者。 记者 들리지 않았고요. 그쵸? 다른 명사가 들렸었죠. 앞에 부분만 들으셨다면 뒤에 부분 안 들으셨어도 정답 고르실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别担心我叔叔是个律师이라고 나와있죠. 자, 비에 뭐뭐 하지 마세요. 금지를 나타내죠. 뒤에 동사 봐주시면担心, 걱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비에 担心. 앞으로 비에가 나오면 다 금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 삼촌이 是律师 이 단어 별표. 여러분 직업과 관련된 단어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바로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우리 삼촌이 변호사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这个问题他应该可以提供一些比较专业的意见. 사실 뒷부분은 안 들렸어도 상관없던 부분이죠. 이 문제는요. 他就是我的叔叔对吧? 他应该可以提供 동사 체크 먼저 할게요. 자, 提供이라는 표현은요. 바로 제공하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자주 보게 되실 단어예요. 자, 그러면 제공하다의 목적어 한번 볼까요? 목적어는 항상 어디 뒤에 있다? 또 뒤에 있어요. 그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意见, 의견. 의견을 제공하다, 제시하다, 提供意见이라고 해서 이렇게 묶어서 외워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제공하는지를 본다라고 한다면 应该 저 이렇게 끊었을게요. 분명히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가이가 나오면 조동사로서 뭐뭐일 것이다 라는 미래의 추측을 나타내요. 거의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분명 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큼요? 이시에 약간에요. 어떤 의견이요? 비교적 专业. 선생님 저는 专业가 전공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명사로서 전공이란 뜻도 있고 형용사로서 전문적인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해 줄 거예요. 뒤에 읽어볼까요? 시작. 我帮你问问有消息我就告诉你. 내가 너를 도와서 물어봐 줄게 라고 얘기했죠. 有消息. 자, 消息라는 표현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소식이 있으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라고 얘기했죠. 자, 뒷부분은 정말로 그냥 다 알아들으셨어도 여기 부분을 놓쳤으면 정답 못 골랐던 거죠. 我叔叔是律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대상 일치하지 않고 있죠. 정답 X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표 질문을 잘 활용해 주셔야 돼요. 자, 이어서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他习惯做读书笔记. 자, 주어는 확인 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习惯의 체크. 여러분 시관은요 명사로서 습관이란 표현도 있지만 동사로서 습관이 되다, 습관이 있다라고도 표현해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주신다면 자세히 보면 做读书笔记. 비지가 필기라고 나와있죠.
주어 비지 필기를 하다라는 뜻이고 어떤 필기요? 두수. 자, 두가 나오면 다 읽다죠? 아, 독서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독서 필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나서 뭔가 이렇게 감상 같은 거 필기를 하나 봐요. 자, 그러면 주어 부분 체크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시관이라는 표현도 앞에 뭐 부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한번 좀 봐주셔야 되고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3번 한번 들어볼게요. 3. 我每读一本书，我都至少写1页的读书笔记。我觉得，只有经过总结，才能真正读懂一本书。他习惯做读书笔记。 딱 우리 두수비지라는 표현 들렸죠? 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요. 시작. 我每读一本书我都至少写1页的读书笔记.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답이 있었죠. 제가요 매번 读一本书 책 한 권을 읽을 때마다 我都 모두 写 뭐뭐 합니다. 비지. 그러니까 필기를 합니다. 라고 나와있죠. 앞에 어떻게 필기하는지 볼까요? 至少. 최소한이란 뜻이에요. 부사 기억해 주셔야 돼요. 최소한 씁니다. 얼마큼요? 2의 한 페이지에 독서 필기를요. 그러니까 독서 감상을 이제 한 페이지 정도 쓰는 거예요. 뒤에 읽어볼까요? 시작. 我觉得只有经过总结才能真正读懂一本书. 제 생각에는요. 只有 단지 A 해야지만 才能 그제서야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이가 그제서야 겨우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접속사 한번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돼요. 요거 해야지만 이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라고 나와있어요. 자, 그럼 여기 동사 부분 좀 잠깐 볼게요. 经过라는 표현은 사전에 찾아보시면 지나가다, 거쳐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쳐가다라는 뒤에 올 수 있는 건 장소도 되겠지만 사람들이 공간적인 거에서 시간적인 또 추상적인 걸로 가게 되죠. 뒤에 봐주시면 목적어, 종지에 앞으로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하게 봐주셔야 돼요. 종지에라는 표현은 찾아봐 주시면 써머리 하다, 뭐 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짓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经过 종지에라고 한다면 마무리를,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을 거쳐야만 이런 뜻이니까 마지막 정리를 거쳐야지만 才能 그 정도로는 그제서야 뭐 할 수 있어요. 真正 진정으로 두 읽어서 동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책 한 권을요. 아, 내가 이 책을 보고 나서 최소 한 페이지 정도의 독서 후기를 쓰는데 그런 후기를 거쳐야지만 책 한 권을 다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 앞부분을 통해서 주어 두수 비지 또 그대로 들려줬죠? 일치하고 있으므로 정답 체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동사 부분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시관, 습관이 있다라는 건 여기 至少写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또 뒷부분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 이러한 습관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체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说话人周末想去拍照. 자, 화자는요, 周末. 자, 우리가 이제 부사어 부분을 좀 봐주셔야 되죠. 주말에 정말 주말인지 내일인지를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想去 가고 싶어 합니다. 이 부분도 그런지 아닌지 봐주셔야 되죠. 자, 수러 부분 한번 볼까요? 拍照. 자, 拍照 동사 중요하게 봐주셔야 돼요. 사진을 찍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사진 찍으러 가고 싶어 해요 라고 나왔죠. 정말 사진을 찍으러 가고 싶어 하는지 서술어 부분 일단 체크 하나 해주셔야 되고 그게 정말 주말인지를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시간 외에 진짜 그런지 아닌지도 봐주셔야 되겠죠. 우리 주어 부분은 확인하실 필요 없겠네요. 4번 문제예요. 4. 小云，你周末有时间吗？咱们去公园照相吧。我在网上新买的相机寄来了，我都等不及想试试效果了。
说话人周末想去拍照。 자, 우리가 쪼모라는 말 외에 수러 부분이 일치하는지를 봐주셨어야 되는데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었죠. 우리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小云,你周末有时间吗?咱们去公园照相吧. 자, 여기서 한번 힌트가 나왔어요. 샤오윈, 사람 이름이니까 버릴게요. 당신 주말에 시간 있나요? 자, 그럼 주말 빨리 나왔으니까 체크해 주셨어야 돼요. 우리 공원에 가서요. 이 부분 보이시죠? 照相吧. 사진 찍읍시다. 아, 별표 질문에서는 拍照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照相이라고 얘기했죠. 다른 단어이지만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맞는 부분이 될 거예요. 혹시 이 부분을 놓치셨다면 뒤에도 또 힌트가 나오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我在网上新买的相机寄来了。我都等不及想试试效果了. 자, 제가요, 在什么什么上 어디에서 网上, 자, 그물망, 인터넷, 네트워크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인터넷에서 새로 산 샹지, 여기서도 한번 알 수 있었죠. 자, 카메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샹지, 찌자가 들어가면 앞으로 다 기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찌라러, 찌는요, 우편으로 붙이다 보내다예요. 그러니까 우편으로 왔어, 배송이 왔어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我都等不及, 덩은 기다리다죠. 지는 미칠 급, 어디에 대다라는 뜻인데 덩 기다려서 뭔가 어떤 영향에 미쳐야 되는데 가운데 뿌가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덩뿌지라는 표현은 못 기다리겠어 라는 표현을 바로 덩뿌지라고 얘기해요. 뭘 못 기다리겠대요? 想试试效果了. 자, 效果라는 표현은 효과라는 뜻이고요. 앞에 실은 시도해보다. 뭔가 앞으로 실자가 나오면 다 시도해보다, try 해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효과를 시도해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뒤에 부분과 여기 부분에 의거해서 화자는 주말에 사진을 찍으러 가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 체크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 의미 일치 파악을 해줘야 됐었던 문제가 되겠죠. 자, 이어서 마지막 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流行才是最重要的. 자, 流行, 이 부분에서 이제 주어에서 또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유행하다, 동사도 되고 명사로서 유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才是什么什么的. 자, 是什么什么的는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수로 부분 강조요. 重要, 중요하다인데 最重要,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잘, 뭐뭐야말로, 겨우 이런 뜻이랬죠. 그러니까 유행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거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전반적인 내용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5. 穿衣服打扮不能只考虑是否流行，适合自己才是最重要的。也只有这样，你才能穿出美丽和自信。流行才是最重要的。 뭐가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앞에 流行이라고만 하기엔 말이 되게 길었죠. 일단 정답 X라는 건 아실 텐데 우리 여기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穿衣服打扮不能只考虑是否流行，适合自己才是最重要的. 여기 부분 나와 있죠. 穿衣服, 옷을 입고요. 자, 이 동사 체크, 打扮. 자, 앞으로 따빤이 나오면요. 치장하다, 꾸미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 가지고 장문하세요 쓰기 이 부분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꾸미다, 따빤이란 단어 아셔야 돼요. 이건요. 不能只考虑. 자, 考虑라는 표현은 고려하다라는 동사예요. 앞에 只이 나오면 단지 오로지. 근데 不가 나왔으니까 이것만 고려해서는 안 돼요. 고려해야 될 대상이 바로 뭔지 볼까요? 是否流行. 자, 是否라는 표현은 是不是인지 아닌지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행인지 아닌지만 고려할 수는 없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适合自己.
자, 适合 적합하다, 어울리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요? 자신에게요. 아, 자신에게 적합한 거 말로야 가장 중요합니다. 일치하지 않고 있죠. 주어 부분 정답 X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뒤에 읽어볼까요? 시작. 也只有这样你才能穿出美丽和自信. 只有 A 才 B 보이시죠? 단지 A 해야지만 B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즉 자신에게 적합해야지만 才能穿出 입어서 나올 수가 있어요. 美丽 아름다움과 自信 자신감이요 라고 나와 있죠. 뒤에 부분은 설명을 거둘 뿐 여기 부분이 주어 부분 일치하지 않아서 정답 X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우리 듣기 일부분의 세부 대상의 세부 대상 부분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문제를 잘 보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풀어드린 방법대로 문제 밑에 또 5문제 남아있죠?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해설 맞춰봐 주세요. 모르는 단어 정리해 주시고요. 저랑은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辛苦了。